충격적으로 김혜성이 또다시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이 내려진 걸까요? 성적은 오히려 더 좋았는데 왜 탈락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KR 스포츠 뉴스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다저스 내부에서 벌어진 결정은 단순한 로스터 경쟁 그 이상입니다. 김혜성의 약점, 팀의 전략, 그리고 숨겨진 선택의 이유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혜성이 결국 2년 연속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마이너 옵션을 행사했고 김혜성을 트리플 A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토미 에드먼의 공백을 대신하게 된 선수는 알렉스 프리랜드였습니다. 마이너 옵션은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라도 최대 3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성은 내년에도 여전히 옵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상황만 보면 처음 예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발목 수술을 받은 토미 에드먼이 시즌 초반 빠지게 되면서 김혜성과 프리랜드 두 선수 모두 개막 로스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예상 밖에서 등장했습니다. 스플릿 계약으로 합류한 산티아고 에스피날이 시범 경기에서 강렬한 활약을 펼치며 개막 로스터 한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남은 자리는 단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에스피날은 내야 전 포지션은 물론 코너 외야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입니다. 게다가 연봉 $250만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팀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카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김혜성의 성적은 분명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1리, OPS 0.967을 기록하며 타율 1할 1푼 6리, OPS 0.518에 그친 프리랜드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왜 선택은 프리랜드였을까요? 강조하며 결정적인 차이는 선구안이었습니다. 프리랜드는 볼넷 11개를 기록하는 동안 삼진도 11개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반면 김혜성은 볼넷 1개에 삼진이 8개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타석에서의 접근 방식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적됐던 높은 패스트볼과 떨어지는 변화구에 대한 약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혜성은 안타 11개 중 홈런 1개를 포함했지만 타구의 질 자체는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에 가까운 안타들도 있었고 전체적인 타격 내용은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결국 팀은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태로는 지난 시즌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죠. 로버츠 감독 역시 김혜성이 WBC에서 돌아온 이후 스윙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드는 타율은 낮았지만 컨택 능력을 끌어올렸고 존박 스윙 비율을 줄인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속삭이며 사실 다저스의 선택은 프리랜드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다른 선수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겔 로하스입니다.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던 베테랑. 그리고 은퇴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다저스는 에드먼이 돌아오기 전까지 로하스를 주전 유격수로 기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승인 문제로 WBC 출전이 무산됐던 로하스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김혜성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저스의 개막 라인업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번 오타니 쇼헤이, 2번 터커, 3번 무키 베츠, 4번 프레디 프리먼, 5번 일 스미스, 그리고 맥스 먼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미겔 로하스까지 이어지는 타선.
벤치에는 백업 포수와 유틸리티 자원들이 포함되며 팀의 전력은 더욱 유연하게 구성됐습니다. 김혜성의 강점이었던 중견수 수비 능력 역시 이번 결정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알렉스 콜이 중견수 수비를 소화할 수 있고 에스피날 역시 외야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혜성은 트리플 A에서 더 많은 경기를 뛰며 타격을 완성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혜성이 처음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택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 선택 자체가 이미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저스와 계약 당시 김혜성은 3년 1250만 달러 보장, 그리고 팀옵션이 실행될 경우 최대 5년 2200만 달러까지 가능한 조건을 받았습니다. 다른 팀인 에인절스 역시 2년 800만 달러 보장의 옵션 포함 최대 5년 2800만 달러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금액만 보면 에인절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었습니다. 에인절스는 이 권리를 제공하려 했지만 다저스는 그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며 이즉 다저스를 선택하는 순간 언제든 마이너로 내려갈 수 있는 경쟁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에이전트 역시 더 안정적인 기회를 위해 에인절스를 추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감동적으로 어차피 도전이라면 최고의 팀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선택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처음부터 김혜성에게 중견수와 유격수 두 포지션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프링 캠프 초반에는 타격폼까지 수정하게 했습니다. 기존의 레그킥을 줄이고 더 간결한 스윙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범 경기 초반 김혜성의 타격은 흔들렸고 결국 다시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토미 에드먼의 부상으로 인해 팀에 공백이 생기면서 김혜성은 5월 3일 메이저리그로 콜업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활약이 이어집니다. 6월까지 37경기 동안 타율 3할 8푼 3리, OPS 0.969. 충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듯한 폭발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 팀들이 김혜성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투구 패턴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높은 패스트볼, 그리고 바깥쪽 변화구, 이 조합의 김혜성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월 이후 34경기에서 타율은 1할대에 머물렀고 OPS는 0.420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진율은 더 심각했습니다. 6월까지 20.7%였던 삼진율이 7월 이후 무려 41%까지 치솟았습니다. 천천히 절반 가까운 타석에서 삼진이 나온 셈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즌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7월 말에는 어깨 부상까지 겹치면서 흐름은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9월에 복구하긴 했지만 출전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는 포함됐지만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는 대주자로 나서 상대의 실책성 플레이를 틈타 끝내기 득점을 올렸고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는 부상당한 로하스를 대신해 마지막 이닝 수비에 투입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속삭이며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경험이 다시 평가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김혜성의 올해 연봉은 375만 달러. 다른 팀이었다면 쉽게 마이너로 보내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다릅니다. 팀 전체 연봉이 4억 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김혜성을 예비 전력으로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팀입니다. 결국 김혜성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리플 A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토미 에드먼의 복귀 시점이 이미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저스는 에드먼에게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고 있고 복귀 시점은 4월 말 혹은 5월 초로 전망됩니다. 그때까지 프리랜드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김혜성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조하며 지금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번 결정과 함께 다저스는 추가로 몇몇 선수들도 마이너리그 캠프로 내려보냈습니다. 닉 센젤, 그리고 잭 스윈스키입니다. 센젤은 드래프트 2순위 출신으로 시범 경기에서 오프스 1.06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스윈스키 역시 과거 피츠버그에서 홈런 26개를 기록한 타자입니다. 이번 시범 경기에서도 단 3경기에서 홈런 3개, 볼넷 3개를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모두 더 이상의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이것이 바로 지금 다저스의 현실입니다. 성과만으로는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팀 구조, 포지션 밸런스, 그리고 미래 전략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다저스는 조만간 26인 개막 로스터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즌 초반은 휴식일이 많기 때문에 선발 투수진도 유연하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완전한 6인 로테이션이 아닌 이른바 5.5인 체제로 효율적인 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선발 로테이션은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노우, 오타니 슈에이, 사사키 로키, 그리고 슈에이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로블레스키가 6번째 선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며 투수진부터 타선까지. 그야말로 압도적인 전력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결과. 확실한 결과만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감동적으로 김혜성은 이미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견디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으로 남게 될지 그 답은 트리플 A에서의 그의 방망이가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혜성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다저스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김혜성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R스포츠 뉴스 360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